전방에서 외치는 정치 소돌이 변정소 1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정소 11회 방송 저희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자, 빨간 공장 전 제주지사장. 한때 정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오늘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굴하지 않는 보수 정치인 허용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변정소에서는 까칠하지만 알고 보면 흥부자 차기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란 공장의 신제품. 네, 언제까지 신제품이라고 해야 될지. 네, 문윤택 민주교육연수원 부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변정소를 진행하고 편집하고 있는 저는 유사 언론인 시사 팟캐스터 고칼입니다. 네, 저희 한번 계속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회사의 존재를 군대에서 알았습니다. 어느 요 회사? 예, 그 국내 대기업인데 코리아 익스플로시브, 한국 화약이라고. 예, 풍산과 더불어 가지고 뭐 대한민국 군대에 있는 모든 총알과 고폭탄을 만드는 회사. 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인식에. 왜요? 저는 어떻게 요 회사를 알았냐면 군대를 안 가셨군요. 하하. 운동권에 몸담았을 때 최루탄 만드는 회사. 최루탄 만드는 체류탄 회사. 만드는 회사지. 아니, 생각해보니 힘들었어요. 아니 체류탄만 있나? 지랄탄도 있지. 그래서 저 교문을 지나갈 때마다 코를 막지 않으면 그렇지. 두 분은 그렇게 보셨군요. 네. 저희는 이제 뭐에서 뭐 교탄, 실탄, 입마살상용 해가지고 한화 로트 몇 번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한화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예. 체류가스. 예. 두 분이 기억하시는 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최루가스 시위. 대학 다닐 때 그때 요 데모가 거고. 한참. 예. 저는 이제 군대 있을 때 심했던 아무튼 요 그 실제 무기를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뭐 대한민국 최고의 군산 복합체 산업체라고 할 수 있는 한화 63 빌딩의 주인. 네. 한화가 원래 제주에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그 성산에 가 보면 아쿠아 플라넷이라고. 예, 그 저 고래 큰 거 하나 있는 거기 있고, 또 이제 제주 본계동에 이제 한화 리조트라고 있는데, 어머나 지금 여기에 더해서 지금 한화가 제주에 2개의 대규모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방금 말씀드린 수족관하고 리조트하고는 게임이 완전 차이가 나는데, 급이 다른데, 서귀포시 하원동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제주 우주센터 개발을 추진하면서 여기에서 1년에 이제 소형 위성을 한 60-70개를 만들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이 한화가 제주에서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요 사업 가능 여부를 타진한다더라라는 이런 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사업 추진 결론이 나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제주 애월 포레스트 PFV라는 특수목적 법인이 추진하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인데요. 이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까지 지금 번지는 상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좀 일단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1원에 관광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전체 규모가 한 125만 제곱미터, 1조 7천억 원을 투입해서 203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25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도가 한 30만 제곱미터라고 하더라고요. 마라도의 한 4배가 넘는 크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규모도 규모지만 이 일대가 사실상 제주도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거의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해발 300m 이상 지역이고, 특히나 여기 일대 부지의 80%가 생산관리 지역, 20%는 보전관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지하수 특별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논란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꼭 우주센터 기공식 이후에 한화가 여기를 개발하겠다라고
사업 여부를 타진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고 오영훈 도정의 특혜 의혹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두 분은 관광단지 추진한다 이 내용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오영훈 도정이 앞뒤가 안 맞는 행보를 하고 있구나. 앞뒤가 안 맞는 행보다. 예, 도민이 뭐 자기 결정권 예, 더하기, 예, 곧자왈 보전, 예. 더하기, 여기 고자왈은 아닙니다. 아니, 예, 그러니까 고자왈은 더하기. 아닙니다. 예. 난개발 방지. 아, 예, 예, 그다음에 더하기, 예, 예, 경제성 검토의 부재. 예, 예.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우주센터가 유치하면서 혹시 발목이 잡힌 건 아닐까? 뭐 발목이 잡혔다는 거는 뭐 이제 뭐 우주 산업을 시작을 하면 예,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더하기, 저는 더하기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더하기 뭐 리조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뭐 저기 양해가 된 거는 아닐까 하는 의문, 단순 의문입니다. 의문이 든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 어렵긴 합니다. 예, 굉장히 좀 돌려가지고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뭐 의혹, 어쨌든 의문이 들었다. 의문이 들었다. 왜 저걸 해야 되지? 예, 왜 이걸 해야지? 내가 알고 있는 오영훈 도정의 평소 기조와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왜 난개발이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물론 제주도에서 벌인 사업은 아닙니다만은 서귀포 지역에 지금 헬스케어 타운 네, 맞습니다. 상당부지 예. 좌초돼 있죠. 그다음에 예래 휴양단지 해결이 안 돼 있죠. 이런 상황에서 거기도 대규모 개발 관광 개발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JDC에서 하는 사업이 그렇게 좌초돼 있어서 도민들이 생활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또 다른 개발 사업을 그 고지대에다가 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인가 뭐 이런 데다가 네네네. 보전녹지 지역 포함된 이런 지하수 데다가 특별관리지역. 지하수 네. 특별관리지역 이런 데다가 과연 해야 되는 것이냐? 뭐 특혜 이런 거는 그 다음이 문제고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냐? 예. 이게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면 그런 리조트 개발 사업이 관광 개발 사업이 필요하다면 네. 지금 시작하다가 좌초된 사업장을 인수해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다음 그렇지 않다면 낙후된 지역에다가 예를 들면 읍면 저기다가 마을 인근에다가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저기 고지대에다가 예.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왜 왜 고지대를 얘기하냐면 환경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문이 들었다. 알겠습니다. 뭐, 교수님 어떤 충분히 뭐 의문을 가질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 지역 언론에서 너무 성급하게 보도한 부분들은 특혜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지금 아하. 실제적으로 한화에서는 신청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1조 7천억 정도를 들여서 내 땅에다가 내가 뭘 좀 만들어 보겠다. 검토해 주시오. 예. 라는 거잖아요. 오래전부터 그건 한화 땅이었고 그 땅은 지금 새로 매입해서 무슨 뭐 이런 시행 사업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아까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JDC에서 땅을 매입해서 그 시행 사업을 한 것이고 예. 요거는 자기 땅에다 자기가 무엇을 지어보겠다. 그 대신 이것이 환경에 문제가 됐든 지하수 무슨 이런 법적으로 적합한가는 행정에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될 문제고 맞습니다. 지금 단지 신청했을 뿐인데 근데 특혜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아까 그 시기적으로 뭐 한국우주센터 탐나대 이거랑 시기적으로 뭐 겹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그 의혹이 생긴다라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뭐 그 두 연관 관계는 모르겠으나 신청한 것만 가지고 일단 특혜다 하고 몰아붙여 버리면 이게 나중에 거기 위원회도 열리고 다 할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그 위원회는 도정하고 아무런
그 도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 전문가들이 모여서 판단할 일이고 그래서 법적으로 안 된다 혹은 뭐뭐가 걸린다라고 하면 불허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한화가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못하게 하면 행정소송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미리 예단해서 특혜다라고 해서 출발을 해버리면 뭐 어느 누구도 내 땅에 내 집 짓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뭐 전기를 뭐 땡겨 준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 돈 들이고 그렇죠. 자기가 땡겨 와야 되고 그 상수 하수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나는 뭐 행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행정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기도 전에 몰아세워 버리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난 특혜라는 단어는 좀 너무 성급한 언론의 단어이다. 그 특혜라는 표현이 나온 거에 대해서 뭔가 제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보도 자료 도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를 보면 이 취지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전제하에서 모든 걸 검토했다라고 비춰질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언론도 그 부분을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 교수님 말씀한 것 같이 그냥 단순하게 뭐 검토 신청을 한 그런 단계를 지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 사전 입지 검토 자문을 받고 또 용수 수요량 공급량을 검토해서 공급 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도에서 그런 말이거든요. 이런 모든 부분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검토다. 보도 자료가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쉽다 상당히.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을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취재 현장에서 이제 다른 기자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 저기 개발 될 건가 어려울 건데라는 그런 처음에 이렇게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거 관련 부서에 취재를 좀 해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다. 이거 그 뭐 예를 들어서 개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동안 이제 제주도가 어떤 중산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경관 지침,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대입해서 보면은 기자들 언론에서 바라보기엔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업이다라고 했는데 제주도가 얘기하기를 제주특별법 148조의 인허가 등의 의제 사항이거든요. 지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은 추진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근에 그런 사업장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저 역시 들었었고 요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를 하면서 기자들에게도 또 그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봤을 때는 인허가를 대하는 행정의 모습이 좀 낯설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문제가 뭐 물론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뭐 우주센터하고는 굳이 연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원희룡 도정에 예를 들어서 한화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면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원희룡 도정에서 만약에 이게 추진됐더라면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뭐 또 지난 도정에서 한 일은 그러니까 도지사의 그 도백의 성정과 스탠스를 미루어 짐작했을 때 못하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절대적으로 뭐 그냥 법을 떠나서 절대적으로 고지대를 보전하겠다 이런 기조라고 원도정 알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성에 비춰서는 이거는 인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특별자치도법을 하면서 그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면은 거기에 이 리조트가 가능하다 이렇게 검토를 했다라고 지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정에서 적극 행보를 하고 있다. 적극 행정. 적극적으로 인허가를 해줄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을 품기에 충분한 보도 자료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과연 우리 도민들이 뜻에 맞느냐
도민 자기 결정권에 맞느냐. 아까 경제성도 얘기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제주도민이 서민 생활 향상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그다음에 뭐 사실 지금 숙박업이 지금 도내가 초과잖아요. 포화 상태라고 포화 하죠. 상태. 근데 그 지금 개발하는 게 천실 정도 지금 30% 가까이가 숙박 시설인데 호텔하고 리조트 이 숙박 시설을 대규모로 만들어서 과연 제주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저기 우리 저 소규모 펜션하는 자영업자들은 심한 타격을 받을 것인데 이거에 대한 과연 검토는 했느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제2공항에 대해서는 환경 파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거 지금 40만 평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 문제. 뭐 맹공이라도 한 마리 나오면 이게 도롱뇽 없을지 모르겠어요. 맹꽁이 뭐 이런 게 다 서식지들이거든요. 철새들 다 서식지들입니다. 동식물 보호 지금 뭐 노루라든가 뭐 멧돼지들 뭐 다니고 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서식지 파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느냐. 전략 환경 영향 평가까지 나아간다면 그거 보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전향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제2공항에서도 환경 문제에서 그렇게 전향적으로 하지 우리 도민들이 생활과 직결되는 거잖아. 공항 그런 건 안 하면서 대기업이 들어와서 리조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전향적으로 방향을 끌고 간다 하는 의지라고 보이는데 이거는 부적절하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허까지는 몰라도 의문이 든다 개인적으로. 예. 이 언론에서 제기한 요 의혹과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좀 이례적으로 이게 좀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게 처음에 그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처음에 보도됐을 때만 해도 이제 저 제주 녹색당에서 이렇게 관련해서 논평이 나왔어요. 좀 부정적인 논평인데 저희가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는 이제 국민의힘 제주도당 친정이네요. 또 우리 정영진님. 옛 고향, 친정, 자 여기서 보니까 그 어쨌든 출가 외인, 출가 외인. 의심적인 의심적인 협력 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가 많으니까 도지사가 좀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영훈 도지사가 이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밝혀야죠.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최상병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국회에서 그것만 떠들 게 아니라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도백이 저기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거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저는 뭐 어찌됐든 이 지금 도에서 보도 자료를 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저는 개발사업심의 경관심의 재영향평가고 이게 다 이제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논의 사항들인데 이게 만약에 지사가 어떤 입장을 밝혔으면 밝혀버리면 이 심의에 나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위원회가 헛바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회에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다. 그래서 불가하면 불가한 거지.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다면 가능한 것이고.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위원회가 제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도민 사회에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를 수 저는 있는 그런 기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위원회인데 여기 보니까 제가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가 하나도 없네. 별로 뭐 핵심 아닌가. 변두리다. 비주류가. 우리가 변두리 아닙니까 늘. 좋은 위원회가 아니셨군요. 우리 위원회 하나 만들까요? 사설위원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논평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요 바로 또 오늘은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저희가 아까 녹화하기 전에 또 논평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에서 국민의힘이
제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업의 정당한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면서 민생보다는 정쟁으로 도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처하고 있다. 이 문구만 보면 내 국민의힘 논평인 줄 알았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요 민주당의 논평이 평소하고 결이 달라.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시름에 빠져 있는 제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업의 정당한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면서 민생보다는 정쟁으로 도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게 똑같이 돌려드릴게요. 네. 제2공항과 관련해서 도민이 생활의 이 리조트 사업보다가 적어도 10배 이상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그런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발목을 잡으면서 오로지 하나에서 하면 도민 생활과 경제가 아니 사실 직결되는 것이냐 이 도정이 말이지. 제2공항 발목은 안 잡았지 뭐 도민들이 잡았지. 도정은 그래가지고 욕 먹었잖아요. 입장을 정확히 해라. 입장을 정확히 아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도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그러고 그게 발목 아니겠습니까? 아니 일정 부분 제가 볼 때는 그게 일정 부분 이 사람들이 동의한 사람들이야. 아니요 발목 아니고 손목인가요? 참. 그러니까 아니 뭐 서귀포 유성권 의원도 찬성했고 나중에 하다 못해서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참 글쎄요 이게 그 공보 담당을 국민의힘에서 스카우트해왔나? 아니 민주당이 이렇게 논평 낸다는 거 참 의외네요. 도당 보직이 누구인지를 내가 잘 몰라서. 이거 제목만 가리면 국민의힘 논평인 줄 알았어. 이거 발신자 이것만 딱 가리면 이거 참 이거 뭐 민주당 수비를 못하네 내가 오늘. 아니 뭐 그러면 원래 민주당이 수비가 잘 안 돼요. 자 이게 실제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논란, 경관 논란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지금 뭐 사업자 측에서는 어쨌든 지하수 개발은 안 한다라고 합니다.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가지고 자기네들이 모든 비용을 대고 상수도를 이쪽까지 끌어와 가지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모든 용수를 대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자체도 또 굉장한 사업이 또 될 거고. 그게 이제 액면 그대로 보면 글자로 보면 그럴 듯한 말이 되는데요.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 봅시다. 그 용수는 이게 수도관 매설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또 증설 사업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그다음 그 공사 과정에서 거기까지 끌고 오는 공사 과정에서 이 환경 파괴, 도민 불편 이런 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대규모 사업단지는 단순히 용수를 끌어오는데 원인자 부담을 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게 도민들이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용수 공급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상수도를 끌고 오는 것 자체도 이거 굉장히 큰 이렇게 상수도를 어디 리조트를 위해서 아무리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든 원인자 부담은 예를 들면은 우리 서민들이 다소 마을에서 외딴 지역의 가수원의 생활 근거지로 만들어서 서민들이 삶이 불편하니까 최소한도 거기까지는 물을 끌어줘야 되니까 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지 리조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상수도를 그 먼 거리까지 몇 킬로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인자로 끌어간다 이 공사를 한다 이거는 나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그거 자체도 굉장히 규모가 크고 환경에 부담이 많이 가를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저기 예를 들을게요. 국힘 출신이 환경 얘기하니까 낯서네. 국힘 출신 중에서도 환경 전문가는 항상 존재하는 거거든요. 여기 헬스케어 타운 할 때 헬스케어 타운 할 때 상수도 계획으로 인해서 거기 용수를 공급하기로 돼 있다가 모자라니까. 그 다음에 중산간 마을인 우리 호군이 어디 치유 이해수 맞은편에서 지하수공을 뚫어서 거기서 용수를 공급하겠다고 해서 제가 나서서 반대해서 그 계획이 무산된 적이 있어요. 환경론자셨군요. 환경론자가 아니라 이게 어떤 특정 기업, 그건 중국 기업 아닙니까? 특정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서
우리 도민들이 삶의 근간인 용수를 끌어다 쓰는 것 자체가 이건 우리 저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되고 어쨌든 가뭄이 들어서 용수가 모자라면 그다음에 지하수를 많이 파내서 용수를 공급을 해보면 가뭄 들 때 우리 당장 저기 영농 지하수 물이 안 나와요. 현직 농부 전직 농부셨죠. 맞아. 우리 밭에도 문자 갖고 오는데 물을 잠갔다 틀었다 하거든요. 이틀에 오늘은 공급이 됩니다 지하수. 이렇게 하면서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그렇죠. 저 용수 공급을 특정 저 대기업을 위해서 해준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재고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요 질문을 그러면 마지막으로 드리죠. 이걸 예를 들어서 이 하나의 그 애월 관광단지를 개발하게 된다면 도민의 이익이 커질까요? 아니면 사업자 이익이 더 커질까요? 사업자 이익만 커지는 거, 사업자 배불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도민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뭐 고용이라든가 고용하면 거기서 청소는 인원 뭐 이런 사람들 수위 이런 사람 하겠습니까? 고용 유발 효과가 나려면 거기서 정직으로 네.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걸 봐야지 그냥 일용직 이런 것을 해서 고용 창출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한 가지만 더 만약에 개발된다 그러면 저는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게 이 법인을 완전히 제주도로 묶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민들한테 환수하고 이 본사로 흘러가지 않게 저는 항상 그 지역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모든 돈이 아무리 돈이 풀려도 제주도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풀려도 결국은 서울로 간다. 그 돈들이 나중에는 이게 뭐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이 돈이 제주도 안에 있는 돈이 제주도 안에서 돌고 제주도 안에서 재투자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본사에 보내고 이익들이 이렇게 가다 보니 제주도엔 돈이 투자가 돼도 살살 빠져서 또 서울로 가버리고 또 이런 문제가 지역 경제에 문제가 있으니 이 법인을 어떻게든 제주도에 묶어서 제주도 안에서 이 이익이 난다면 이익들에 대해서는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숙제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만 더 하자면 그 소상공인들이 피해는 불가피하거든요. 숙박시설, 식당 여기 리조트 대금으로 해놓으면 숙박 뭐 모든 게 다 되거든요. 그 안에서만 놀아버리죠. 그 안에서만. 맞습니다. 제주도 경제 활성화하고는 거리가 멀다. 사실 뭐 지금 뭐 신화월드라든가 드림타워가 거의 그런 식으로 지금 변해가고 그러니까. 있죠 지금. 무슨 도움이 됐습니까? 경제.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다. 아무튼 이 리조트 관광단지 개발 사업 문제는 저희가 또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변정소에서 아마 조금 더 다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윤택님께서 아까 일부 하실 때는 거의 그냥 조자룡처럼 그냥 거침이 없으셨는데 조자룡 한 칼이 아니고 세 칼로. 그저 2부에서는 이제 조금 약간 칼집에 넣어보려고. 저 제갈량처럼 삼고초려를 하게끔 지금 칩거 중이십니다. 아니 뭐 좌용진 변호사님께서 침 튀기면서 저렇게 하니까 뭐 내가 할 얘기가 없네. 네. 고맙습니다. 또 두 분과 정말 재미있는 변정소 11회 방송 꾸며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 인사하기 전에 두 분 뭐 하실 말씀? 예, 뭐 5월 가정의 달 그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가정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방송 때 또 뵙겠습니다. 예, 그 저는 이제 두 분께서 이제는 이제 어디 저기 연합뉴스 TV라든가 YTN이라든가 중앙방송에도 한번 좀 출연하실 때가 됐다. 예, 불러주질 않네요. 항상 가죠. 섭외가 오면 절대 마다하지 마시라. 예, 저 YTN 관계자, 연합뉴스 TV, JTBC 관계자, 자 이렇게 재미있고 해박한 이 전문가들, 여야 정치 전문가들이 바로 여기 있으니까 제가 저렴한 가격에 두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아니 뭐 많이 연락 주세요. 전문가면 뭐합니까? 컷오프 되는데 왜 두 번 죽이십니까? 네, 다음 제품 출시는 한번 기다려보시고. 우리는 컷오프를 안 당한 이유가 영어를 몰라서.
그 주요 방송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요 방송에서는 안 하죠. 유튜브니까 이렇게 하죠. 그렇지. 자, 딱딱하면 안 되니까 자, 시청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허용진 변호사님 그리고 문윤택 교수님 오늘 시간도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더욱 깨고 파격적인 웃음을 주는 정치 소도리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